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연예 뉴스 듣는 시간이죠. 우리 연예할까요? 오늘도 두 분 나오셨습니다. 배우 남태우 씨, YTN 스타 조현주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김하진 기자 어디 갔습니까? 하진 선배가 지금 A형 독감에 걸려서 제가 대타로 나왔습니다. 네. A형 독감에 걸려서. 네네. 독감 유행이 좀 지나지 않았나요? 글쎄요, 저는 그 독감 쪽은 유행을 따라본 적이 없어가지고 올림픽에 한 번 정도 걸리기 때문에. 예. 이동영 작가님께서 그 휴가 때 못 나오셨잖아요. 네. 그 김하진 작가 오늘 독감 때문에 모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제가 출연 펑크나 안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했지만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중국, 일본 출장을 다 취소하면서까지 굉장히 낮은 출연료로 제가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안 그랬어도 돼요. 그래요? 예. 그냥 마음대로 가세요, 출장 좀. 나와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안 그래도 됩니다. 제작진 의도 이게 아니었군요. 예. 얘기를 해 주시죠. 그래요. 자, 우리 본격적으로 주제 다루기 전에 아까 잠깐 광고에서도 들었습니다마는 YTN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가 공개 방송을 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죠. 1월 26일 오후 4시 상암동 YTN 1층 공개홀에서 하는데요. 정세현 전 장관, 이종석 전 장관, 정청래 전 의원, 또 교육 전문가죠. 이범 씨, 또 심정섭 씨, 강성범 씨, 듀에터, 그리고 또 이동영의 팟캐스트 친구들 총 출동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라고요. 팟빵 역으로 존 테일러님께서 오늘 청취율 조사 전화가 왔습니다. 당당히 이동영의 뉴스 정면에서 듣는다고 했더니 경기도는 조사 인원이 다 됐다고 다음에 다시 조사한다고 합디다. 이렇게 진짜 화가 났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동영 작가 청취율 1위 하게 도움 한번 주려고 했더니 힘드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직 하루 더 남았습니다. 지금 청취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 내일 혹시 청취율 조사 전화가 온다면은 전화를 02로 아마 올 것 같은데 받으셔서 YTN 뉴스 FM 이동영 뉴스 정면에서 듣는다고 꼭 말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요즘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스카이캐슬. 저도 요새 강제 시청 중인데요. 최근 드라마 대본이 유출됐다고 하는데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 저는 소위 말하는 정보지에서 그냥 나온 얘기인 줄 알았더니 정말 유출됐어요? 네, 드라마 대본 이제 PDF 형식으로 아예 파일이 유출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제작진 중에 한 명이 유출한 건가요? 네, 이게 총 이제 유출 대본 하단에 차기준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요. 이 차기준은 이제 국중에서 이제 윤세아 씨 아들로 출연 중인 조병규 배우 씨가 맡고 있는 역할이었어요. 그 쌍둥이 형제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실수로 유출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어떠한 방식으로 유출됐는지는 이제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스카이캐슬 제작진이 이제 공식적으로 수사를 의뢰한 상황입니다.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이 수사가 들어가겠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본 유출됐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스포일러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아예 통째로 유출이 됐으니까 그거를 본 사람들은 이제 17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끝이 나는지 알게 됐죠. 그러면 이미 다 찍어놨으니까 어떻게 다시 찍을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이미 다 찍어놨죠. 예. 자, 우리 남태호 씨 지금 현역 배우로 활동하고 있으니까 대본 받을 때 이런 계약서 같은 거 씁니까? 유출하지 않겠다는 비밀유지. 단역은 안 씁니까? 그런 계약서? 단역이란요. 말씀 과하시네요. 예. 네. 저는 뉴스에서 이렇게 실수하셔도 됩니까? 예. 대사 그렇게 많은 단역 보셨습니까? 네. 예. 단역은 아니고 일부에서는 괜찮은 엑스트라다 이런 표현도 괜찮은 있고. 엑스트라. 예. 근데 비중 있는 엑스트라. 그게 단역 아닙니까? 아닙니다. 네. 예. 비중 없는 조연이죠. 네. 근데 그 대본에 보면요. 맨 앞에 있습니다. 출연 계약을 따로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수칙들이 있어요. 제일 위쪽에 어떤 경우에라도 이 대본은 유출 시 반드시 사법 처리합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대부분. 사법 처리하겠다. 단호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작 시 지켜야 될 사항이나 수칙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희롱 금지 조항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근로기준법 굉장히 지키기 때문에 8시간 이상 촬영하지 않을 것을 어느 정도 명시하고 있고요. 그렇게 잘 돼 있기 때문에 유출 가능성이 없고 또 실제 방지하기 위해서 파일로는 가급적이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작사에 찾아가서 인쇄된 대본을 받고 촬영에 임하고 이런 것들 하죠. 근데
글쎄요. 뭐 이게 어떻게 유출되는지 경찰 조사를 해보면 알겠습니다만 만일 많은 분들이 의심하는 대로 이 고등학생 역을 맡았던 이 친구가 했다면은 혹시 미성년자 아닙니까? 미성년자는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고등학생 역할 한다고 미성년자는 아닐 수가 있죠. 네. 다큐멘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드라마입니다. 네. 예. 그러면은 이 특정 인물이 만약에 시켰다고 하면 처벌받을 수도 있겠네요. 형사적으로. 일단은 제작진이 이제 공식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제 최초 유포자 및 중간 유포자들을 조사하고 엄중하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이제 강조하기는 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스카이캐슬 팬분들은 뭐 대본 유출돼도 상관없다. 우리는 본방사수한다. 이렇게 뭐 각종 패러디도 요즘 화제고요.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던데 시청률도 뭐 20%를 넘겼다면서요. 일단은 수도권 기준으로 20%를 넘겼고요. 이제 전국 기준으로는 19.2%를 넘겨서 이제 종편 사상 최고 시청률이고요. 이제 비지상파 드라마로는 이제 1위가 도깨비고 2위가 스카이캐슬입니다. 도깨비가 그렇게 많이 도깨비는 나왔습니까? 20.5%로 아직 깨지진 않았습니다. 대단하네요. 남태호 씨가 봤을 때는 이 드라마가 왜 이렇게 인기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사회 현실과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했고 그 좋았던 대본에다가 좋은 연출과 그 굉장한 호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보고요. 이게 출발할 때 1점 몇 %였습니다. 출발이. 그게 이제 1, 4, 7, 9, 10 이렇게 가더라고요. 제가 이제 초기에 종편 처음에 나왔을 때 종편이 마에 시청률 1% 돌파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1, 2년간 1%를 넘지 못하고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근데 종편에서 드라마를 해서 20%를 한다는 건 경이적인 기록이죠. 정말 대단한 그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을까요? 그 상류사회의 동경이라든가 혹은 또 상류사회의 몰락이라든가 그 과정을 지켜보는 그런 재미. 그게 이제 그 양면적인 거 아니겠어요? 예. 동경하면서 또 비판하고 뭐 이런 것들이 화제성을 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웰메이드라는 측면이 크다고 봅니다. 이쪽에서 이제 JTBC도 여러 차례 시도를 했었거든요. 드라마가 중간에 이제 뭐 좋은 작품들도 있었고 근데 이게 이제 완전히 만개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제가 동네 변호사 조드로2는 지상파 방송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슬쩍 또 홍보하네요. 부러운 시청률이다. 예. 우리보다 굉장히 높다. 이렇게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조 기자는 왜 이렇게 뜬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어쨌든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고 이 블랙 코미디적인 요소가 있죠. 이제 예. 시청자들의 어떤 취향을 제대로 저격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양이가 나온 대사들, 뭐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뭐 해나를 들으셔야 됩니다. 이런 대사들, 명대사들과 어우러지면서 패러디의 욕구도 좀 그러니까 대중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욕구도 같이 일으키는 것이 큰 장점이지 않을까 합니다. 예. 근데 그 드라마를 강제 시청을 하면서 정말 저렇게까지 하나?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그런 의문점이 많이 들고 저렇게 해서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이라고 불리는 데 들어가면 그러면 인생은 다 끝이 나는가 이런 의문이 계속 들었거든요. 남태호 씨 어때요? 예, 그런 뭔가 우리 사회 병리 현상이 어떻게 보면 네. 스카이라는 게 상징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동경과 비판 이런 게 공존한다고 보는데 뭐 제가 볼 때도 씁쓸하죠. 내용적으로는 약간 블랙 코미디 같은 느낌. 남태호 씨도 그렇고 잘 알겠지만 저희 주변에 그 스카이 출신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예. 근데 그분들을 저나 남태호 씨 굉장히 부러워하거든요, 삶을.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 부러워하죠. 예. 그렇죠. 일단 뭐 제 주변에 많은 스카이 출신들이 있습니다만 저보다 일단 근로 시간이 월등히 길고요. 그리고 뭐 수입에 의해서도 큰 차가 없거나 들어 제가 심지어 많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이 자유로운 사고 이런 것들에서는 사실 그 제도 교육에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이동영 작가야 뭐 그 모든 면에서 뭐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예.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고 다만 이제 학교하고는 무관할 것 같은데 이동영 작가의 어떤 그 인성이나 이런 부분은 교육과 조금 뭐 다르지 않나 이런 비판도 있죠. 예. 그 공부도 재능의 한 종류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동 잘하는 학생이 있고 그렇죠. 노래 잘하는 학생이 있고 또 이렇게 무용 잘하는 학생이 있고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고 그럼 그 각자의 개성과 재능에 맞게 교육이 돼야 되는데 네. 우리는 다 그냥 무조건 공부해라. 네. 이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봐요. 근데 어때요? 이 드라마가 그런 우리 사회 문제점을 좀 파고들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저는 충분히 스카이캐슬이 그런 문제점,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파고들었고 의미 있는 어떤 결과까지도 이어지지 않을까 끝날 때쯤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자연스럽게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교육 얘기를 했으니까 아하. 연예인 학위 특혜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진행 참 매끄러지게 잘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 제가 하려고 했거든요. 굳이 본인이 저렇게 하시면 거기 거의 2% 부족하시죠. 빨리 들어오셔야죠. 네, 제가 바로 해드리려고 이게 놀라운 진행입니다. 그렇죠.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자, 다음으로 인기 아이돌 그룹의 대학 출석 특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지요. 예. 라고 하고 제가 딱 들어가는 거죠. 이 참 콘티가 좋아야 되는데. 아쉽네요. 예. 교육부가 직접 발표한 내용을 우리 조 기자가 좀 알려주세요. 네, 교육부가 지난 14일에 교육 신뢰 회복 추진단 첫 회의를 열고 이제 아이돌 그룹 멤버들이 대학에서 출석 특혜 의혹을 받았다는 거를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제 그룹 비스트의 전 멤버 이기광 씨, 용준영 씨, 윤두준 씨, 장현승 씨, 그다음 B2B 멤버 서은광 씨, 그다음에 육성재 씨, 그다음에 포크송 가수 추가열 씨, 그렇죠. 이분들이 대상자였고, 이제 교육부에 따르면 이제 방송 활동을 이유로 수시로 수업에 빠져 졸업 요건을 채우지 못했는데도 졸업을 했고, 학교 무기나에 출석 특혜를 받았다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예. 결국은 이분들이 그 대학에 정만 걸어놓고 방송 출연이나 이런 걸로 바쁘니까 근데 방송 나가면 출석을 했다고 해줄게요 이런 거잖아요. 네. 결국 학교 입장에서는 이런 연예인들이 우리 학교에 있으니까 학교 홍보로 이용하는 거고 그 연예인들은 학교도 안 나가면서 어쨌든 졸업장을 얻을 수 있는 이렇게 된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한쪽은 학위 장사를 한 거고요. 한쪽은 이제 자신의 인지도를 그쪽으로 이용한 어떻게 보면 쌍방의 이해관계가 일치해서 그것이 이제 문제가 불거진 게 이번에 드러난 거라고 볼 수 있죠. 예. 자, 그런데 지금 아이돌 팬들 같은 사람들은 이거는 아이돌의 문제가 아니고 이 학교, 동신대 잘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떤 근거로 그렇게 얘기한 겁니까? 일단 먼저 동신대가 방송 활동을 인정해주면서 입학을 제의를 했다고 하고요. 이제 연예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학교 수업 듣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홍보 모델, 쉬는 날에 보컬 수업, 학교 부대 행사 등을 시키면서 수업 일수를 채웠고 이제 멤버들은 그거들을 다 일정을 소화했고요. 이제 그걸 이제 안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해서 졸업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채운 수업 일수들을 단지 행정적 절차로 학교 행정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위를 취소했다고 이렇게 동신대의 잘못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신대 측도 어쨌든 팬들 여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곤란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입학 취소가 다 되는 거고. 네, 그렇죠. 학위도 만약에 받았으면 취소가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다 이미 취소가 됐고, 이제 특히 동신대를 졸업하고 이제 겸임 교수로 활동했던 추가열 씨도 이제 교수 임용도 다 취소가 됐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몇 번 이렇게 논란이 있었는데 연애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굳이 저는 학위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양쪽의 잘못된 욕망이 빚어낸 어떤 결과다 이렇게 보는데 연예활동 열심히 하시면서 학문적 성취가 필요하면 따로 하셔도 되고요. 그렇죠. 또 자기 스케줄에 맞춰서 야간에 다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자신의 욕망을 이렇게 대학 측이 홍보라는 소위 말해서 어떻게 보면 낚시 같은 같이 맞물려 간 건 양쪽 다 분명히 잘못이 있다. 팬들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연예인들의 그릇된 욕망도 한몫했다고 봅니다. 이건 사건도 나왔습니다만 군대를 연기하기 위해서 또 대학원 같은 경우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네. 그 이제는 이런 것도 적폐 중에 하나겠죠. 뿌리 뽑아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하기 전에 청취자 사연 문자로 5228님 오늘 02로 오는 전화 혹시나 하고 받았는데 창동의 소형 아파트 어쩌고 저쩌고 해서 화나서 끊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 전국에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전화를 드리기 때문에 로또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개그맨 박성강 씨가 포차를 하고 있나 봅니다. 그런데 이 포차가 논란이 되고 있다. 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이름을 건 포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선정적인 메뉴판, 이제 선정적인 인테리어, 이제 상호명부터 내부 인테리어까지 좀 약간 여성을 이제 성적 대상으로 희화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서 문제가 됐습니다. 남태호 씨가 좀 소개가 가능하면 알려주시죠. 어떤 내용이 있는지. 네. 박성광 씨가 지인이 제안한 포차 사업에 자신의 이름 사용, 성명권 사용을 허락하고 홍보에 한해
운영하면서 참여해 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보면 내용들이 좀 센 내용들이 있죠. 여성을 비하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로 뭐 메뉴 뭐 이런 문구 이런 것들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박성광 씨가 제2의 전성기라고 하고 있는데 사과까지 하게 됐던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방송에 소개하기 부적합합니까?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소개를 해서 제가 비판을 받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PD가 하지 말랍니다. 예, 안 하겠습니다. 예. 안 해도 아실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제 특집 비슷하네요. 대본 유출도 제가 대본 유출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 않습니까? 아직 하지 않았지만 하면 저도 범죄가 될 거고. 또 궁금하신 분 혹시 청취자분들 중에 궁금하신 분 포털 사이트 한번. 예, 검색하시면 사실 내용은 나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요즘 담당 PD가 그 양복 입는 걸 아주 진료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네요. 예.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가게나 이런 포차 이쪽에 운영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전부터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아까 대학 학위 논란하고 비슷한데요. 연예인의 유명세하고 또 연예인은 또 비수계 뭐 수입이 적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좀 일치하면서 이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는. 이거 얼마 전이죠. 대학 축제에서 학생들이 박사주전 같은 거 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도 메뉴판을 선정적으로 해서 좀 문제가 됐을 때 있었지 않습니까? 그와 그렇죠. 비슷한 것 같은데 일단 박성광 씨는 뭐라고 하던가요? 이제 박성광 씨는 이제 2년 전에 이제 성명권을 사용을 허락했고 자신은 홍보에 한해서 운영에 참여했고 실질적인 경영은 지인이 참여했다고 말했고요. 이제 해당 가게는 작년 12월에 영업 종료를 결정했고 이제 오는 2월에 최종 폐업을 하게 됩니다. 폐업이요? 네. 아, 이것 때문에 폐업을 해요? 이것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미 12월에 영업 종료를 다 결정을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입장을 발표했을 때. 그렇군요. 예. 어쨌든 폐업은 됐고 박성광 씨가 요즘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고 하던데 그렇죠. 이 문제는 조금 본인에게 스크래치가 났네요. 네. 그렇죠. 지난 2년간 수익과 관련된 어떤 이득을 얻었을 수는 있으나 지금 전지적 창전 시점으로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오히려 방송에 있어서의 향후 손실 이런 것들을 계산해 봤을 때는 뭐 그다지 이롭지 않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하나만 더 해봅시다. 배우 성훈 씨가 지난해 출연했던 웹드라마의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했다. 그래서 법적 대응에 나선다. 총 얼마나 못 받은 겁니까? 성훈 씨가 이제 총 출연료 중 일부만 지급받았고요. 남은 1억 5천만 원을 받지 못했고 이제 현재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억 500만 원. 1억 500만 원. 네, 네. 1억 500만 원입니다. 네. 우리 댓글창에 조 기자님이 이 작가 앞에서 떨려가지고 제대로 발언을 못하고 있다고. 네. 그런 댓글이 네. 많더라고요. 그런가요? 진짜 올라오고 네. 있어요. 발음이 좋지 않아서 네. 좋은 진행자는 이제 출연하는 분들 편안하게 그러니까 안방에서보다 더 편하게 얘기하고 더 정확한 발음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진행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를 제작했던 사람들의 입장이 나왔어요? 이게 좀 약간 복잡한 상황인데요. 이제 웹드라마를 제작했던 YG 스튜디오 플렉스 측에서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게 공동 대표의 문제가 좀 있어요. 이제 2017년도에 YG가 이제 바람이 분다라는 제작사가 손을 잡고 설립을 했어요. YG 스튜디오 플렉스를. 근데 이제 바람이 분다의 이제 조 대표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조 대표라는 분이 성훈 씨가 출연했던 나는 길에서 연예인을 주었다. 이 출연료 미지급 부분과 관련해서 성훈 씨가 YG 스튜디오 플렉스가 아니라 바람이 분다와 직접 출연 계약을 맺었고 이 YG 스튜디오 플렉스가 모든 제작비를 일체 바람이 분다에 완료했다고 합니다. 네. 바람이 분다로 넘겼는데 거기서 이제 안 넘은 거군요. 네. 이렇게 보통 이렇게 복잡하게 계약을 합니까? 이 부분을 좀 약간 좀 특수한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제작사와 계약을 하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이것을 방송하는 방송국과 또 계약이 따로 제작사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전형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계약을 했던 곳에서는 충분히 지급을 다 했는데 중간에서 주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따져보다 보니까 뿌리를 찾아 올라가다 보니까 계약한 곳에서는 이미 지급을 했던 이런 경우가 이제 다수 발생합니다.
자주 있는 일이죠. 남태우 씨도 출연료 이렇게 못 받은 경우 있어요? 저도 있죠. 예, 저도 있습니다. 이게 또 아주 큰 금액이 아니거나 이러면 이걸 뭐 법적으로 해결하기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번에 아마 우리 이동영 뉴스 정면 승부에도 출연하셨던 걸로 아는데 제가 아는 이제 배우 중에 광민준 씨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출연료를 못 받아가지고 했었는데 이런 관행들이 좀 빨리 개선돼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저도 실제로 못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금액이 큽니까? 그건 그다지 크지 않아서 제가 그 법적 다툼의 비용이 더 들 것 같아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자, 2019년도에도 K-팝의 새 역사를 써내려갈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 영화가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Love Yourself in Seoul이라는 그 작품이고요. 콘서트 실황 영화죠. 그리고 8일 정도 개봉을 앞두고 예매율이 지금 33.8%. 대단하죠.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작년, 올해 계속해서 K-팝 역사를 새로 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전에 이제 여러 이제 기획사에서도 이렇게 실황 영화, 아이돌 콘서트 영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곤 했습니다. 근데 그다지 흥행에 성공하지는 방탄소년단 성공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방탄소년단이 하면 모든 게 다 역사가 되는 굉장히 새로운 거죠. 작년 11월에도 이제 방탄소년단 첫 번째 영화 번더 스테이지가 개봉을 했었는데요. 약 31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이돌 가수들이 출연하는 영화 가운데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다큐멘터리 영화가 31만 명이다. 네. 엄청나네요. 남배우 씨 또 다큐멘터리 영화 전문 아닙니까? 네, 그렇죠. 많이 봤었죠. SM에서도 예전에 했었고요. 그걸 만든 이제 감독들도 동윤영화 감독들이 이제 협조해서 하기도 했고, 그걸 많이 봤었는데, 굉장히 뭐 특이한 것 같고, 지금 이게 이제 싱얼롱 공연이나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싱얼롱 상영 이제 함께 부르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프레디 머큐리 열풍과 함께 맞물려서 굉장히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워낙 팬덤이 강하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방탄소년단 활동 계획은 어때요? 일단 월드 투어 러브 유얼 셀프를 재개하고요. 먼저 해외 팬들을 만나게 됩니다. 뭐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에서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그 뒤에 이제 월드 투어를 마치는 대로 새 앨범 작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예. 전 JTBC 아나운서였죠. 조수혜 씨. 네. 얼마 전에 박사원 씨하고 결혼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오늘 기사가 났는데 임신 5개월째라고 하네요. 아, 그렇군요. 이게 네. 공식적으로 뭐 두산 측이라든지 뭐 확인이 된 거는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럼 지금 이 작가님은 경제정책하고 비슷하게 뭐 또 속도 조절론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 네. 건가요? 예.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사실이라면 축하드릴 일이고요. 네. 자, 유승준 씨가 미국 국적 취득 후에 17년 만에 정규 앨범을 발매했다. 새 앨범 Another Day 자전적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 그동안 그러면은 앨범을 못 냈던 모양이네요. 원래 작년에 한번 이렇게 앨범을 내려고 했었는데 무산이 됐고 오늘 이렇게 내게 됐습니다. 중국에서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중국에서 영화도 하고 활동을 많이 했어요. 앨범 활동을 안 하고 그러면 그냥 영화 활동하고 아니면은 뭐 한 곡 정도 싱글 정도 놓고 그죠? 예. 근데 정규 앨범을 발매했다. 그러니까 유승준 씨가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되는 모양이네요. 한국에 들어오지 못한 지가. 그렇죠. 아마 제가 보기에도 90년대 말 아니었을까요? 예. 그렇죠. 근데 아직도 뜨거운 감자 같아요. 왜냐하면 유승준 씨는 계속해서 한국에 들어오려고 시도를 했고 또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고 또 여론은 그러나 움직이질 않고 있거든요. 네. 물론 너무 유승준한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 벌써 20년의 세월이 가까이 흘렀는데 이제는 좀 놔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남태우 씨 어떻게 봅니까? 아직 뭐 여론은 싸늘한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앨범 발표도 무산됐다가 다시 이제 했다고 나와 있는데 아름다운 청년인데 지금 아름다운 중년 정도 되신 거로 추정되는데 예. 좀 특수한 케이스긴 하죠. 근데 이제 병무청에서도 명백하게 발표를 했고 자기들이 이 철회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실정법은 아닙니다만 여론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이 요지부동인 것 같아요. 예. 풀리지 않을 것 같고 예.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게 본의 아니게 이게 병역과 관련된 이 최장기수가 될 것 같은 느낌.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제 본인이 책임은 지는 건데
아마 거짓말, 국민들한테 거짓말했던 게 가장 크게 다가오지 않나 싶고, 어쨌든 유승준 씨가 이렇게 한번 함으로써 다른 연예인들이 군대는 당연히 가야 된다 이런 인식이 좀 넓어진 것 같고요. 과거 이해창 후보 아들 문제 있었을 때, 네. 그 이후로도 이제 정치인 아들들은 무조건 군대 가야 된다. 뭐 이런 게 사회적으로 좀 퍼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긍정적인 유승준 효과 같은 경우도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기간상으로 보면 군대를 한 10번 갔다 와야 될 시간이거든요. 그럼요. 얼마든지 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모범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싸이 씨 같이 뭐 2번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싸이 씨 같은 경우 요즘 오히려 굉장히 그 부분에서는 아주 쿨하고 칭찬받고 있잖아요. 열심히 어쨌든 그 복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승준 씨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병력 그 자체보다는 국민들의 정서가 국민을 속였다, 포장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죄가 소위 말하면 이제 여론에 의한 괘씸죄가 굉장히 큰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군생활 18개월 출퇴근하시면서 했던 남태호 씨가 군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끝까지 그렇게 또 저를. 오늘 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